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독서 토론 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독서 토론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보냈고요. 지금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본인이 계속 다니겠다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계속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했지만 이제 본인이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독서 토론학원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3학년 말인가 하여튼 그때 갔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했는데 본인이 다니기 싫다라고 해서 독서는 많이 읽었어요. 1년에 뭐 거의 1000권 가까이 책을 이제 둘째 같은 경우도 많이 읽었는데 안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습관을 못 잡아줬죠. 이제 애엄마가 이제 너무 둘째까지는 좀 해줬는데 셋째 되니까 체력도 딸리고 그래가지고 습관을 못 잡아줘서 셋째는 이제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독서 토론학원을 이제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어, 거의 이제 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공통점들이 독서를 많이 했다. 두 번째는 독서 타론 학원도 다녔다. 이런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제자들, 특히 이제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중에 일부 제자들은 독서 토론 학원을 꼭 보내라고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뭐 심지어 이제 자기가 다녔던 학원이 너무 괜찮으니까 거기를 보내라.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의 말을 듣고 거기 시스템이 어떻고 어때서 좋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보내는데 그 걔네들이 좋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다양한 일단 혼자서 독서만 했을 때랑 차이가 다양한 책을 읽는다. 다양한 책, 비문학도 있고 뭐 과학서적도 있고 사회서적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어가지고 그냥 독서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책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잡히는 거죠. 가령 나는 뭐 패션 디자인을 해야겠다. 가령 나는 뭐 과학자가 돼야겠다. 나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좀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혹은 나의 꿈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수학을 못한 학생들은 개념 같은 거를 들으면 개념들을 본인이 쓰면서 말하기, 즉 설명하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하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인지가 된다.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수학 오답할 때도 문제 같은 경우도 쓰면서 설명하기라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 인지 능력, 어떤 거를 공부를 했을 때, 혹은 뭔가 수업을 들었을 때, 혹은 뭔가 배웠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서술 체계대로 딱딱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키울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하기. 말하기라는 것은 설명하기도 있고 발표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독서 토론 학원에서 어떤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고 말하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발표하고 어떤 내용이다 체계화시켜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인지 능력들 그런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가르치든 무슨 공부를 가르치든 바로 배우면 잊어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가르쳐주면 이해는 했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독서 토론학원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뭐냐면 책을 읽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하고, 뭐 말로 발표할 때도 있지만, 뭐 컴퓨터 프로그램, PPT 뭐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만들고, 거기다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뭐 과학에 대해서 책을 읽고 할 때는 거기 뭐 실험 그런 것들도 사진 같은 것도 다 편집해서 집어넣고, 본인들이 이런 거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능력,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독서 토론학원을 추천을 하는데, 제 자식들도 보내고 있고 셋째도 지금 보내야 되는데 독서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독서 토론학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좀 독서를 더 시키고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인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독서 토론학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학원만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만, 얘가 이제 독서 습관은 없는데 그냥 학원만 보내버리면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자기가 하기 싫은 어떤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책을 막 읽고 혹은 안 읽고 뭐 개요만 보고 가서 그냥 수업을 듣거나 뭔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또 하나의 이제 다니기 싫은 학원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그런 과부하된 관점으로 딱 접근을 해서 전혀 이제 특별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에게. 그래서 학생이 독서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독서 토론 학원을 보내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우선시하는 건 독서입니다. 독서. 이 독서를 1년에 1000권 가까이, 안 되면 500권이라도 이렇게 이제 독서 다독, 책과 함께 가령 이제 뭐 도서관을 데려가거나 뭐 중고 서점을 데려가거나 어디를 데려가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집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어떤 습관들, 책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안 가려고 하고, 뭐 아침부터 있었는데 안 가다 보면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으니까 이 책을 사달라고 하고, 그런 어떤 습관들을 기르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런 습관들을 왜 기르라고 했냐면, 그렇게 독서를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앉아서 오랫동안 책을 보는 습관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습관, 활자에 익숙한 습관들이 공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얘가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력이 높아진다 그랬죠. 책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독서 습관을 길러라가 우선이고요.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독서 토론학원까지 얘가 같이 간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비문학도 읽고 뭐 사회과학 그런 쪽 혹은 그런 쪽도 읽고 때에 따라서는 뭐 실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책을 읽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독서는 안 하는데 독서 토론학원만 보내는 거는 저는 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독서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독서 토론학원도 유도해서 보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독서 토론학원 다니는 것 자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원을 안 보내고 공부를 이제 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 중에서 보면 김해외고인가 어떤 학생도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재수생들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고등학생도 가르쳐보면 학원을 안 다니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독서 토론학원은 안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독서가 우선이고 독서 토론학원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서 토론학원을 안 보내도 독서만 가지고 독서 토론학원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서를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책을 읽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여기서 독서 토론학원을 다녔을 때 추가되는 그런 어떤 이점들을 집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다양한 책을 읽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든데 부모님이 유도를 해서 다양한 책,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냥 재미있는 소설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책들, 뭐 추리 소설이나 이런 다양한 책들을 좀 읽게끔 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독서록을 작성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독서록과 또 하나가 자기가 읽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작업들만 해줘도 굳이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얻어갈 수 있는 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독서를 하잖아요. 독서를 하고 이 독서한 것을 또 하나의 더 높은 능력, 즉 인지 능력이죠. 인지 능력, 뭐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인지 능력, 내가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거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알게끔 정리하는 인지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를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독서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발표하는 이 말로 설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독서를 많이 하고 다양한 독서들을 좀 유도해내고 부모님들이 집에 책들을 많이 사놔서 이런 책들도 유도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든지 뭔가 하든지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얘가 설명하게끔 말로 어떤 내용이었냐 한번 뭐 얘기해줘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자기가 그 머릿속에 막 다양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을 서술체계를 나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내용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한 10분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유도를 해주시던가 요게 힘들면 독서록이라도 작성하게 해주시던가 이 정도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하면 더 좋죠. 독서록도 쓰게 하고 이것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록을 뭐 30권, 40권 쓰면 이제 상을 주는 학원도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서록을 작성하는 게. 그래서 독서록을 작성하게끔도 해주시고 얘가 이제 설명하게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로 설명해봐라. 나한테 한번 얘기해줄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들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서술책에 맞춰서 요약 정리해서 딱 설명하고 이런 작업들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거는 독서 토론학원이 우선이 아니라 독서가 우선이다. 단 독서를 할 때 주의할 점, 독서 습관을 기르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거는 좋은데 좀 더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다양한 책을 읽게끔 유도해 주라. 그리고 거기서 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이 어떤지 본인이 말로 설명하게 해줘라. 아니면 독서록이라도 작성하게끔 습관을 길러줘라.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읽고 나면 그 내용이 뭔지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탄한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